안녕하십니까, 박근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을 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회전자에다가 뭘 두느냐? 회전자에다가 자석을 두느냐, 아니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 코일을 갖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자석을 두게 되면, 회전체에다가 자석을 두게 되면 회전 계좌형. 자, 회전체에다가 전기작 코일을 두게 되면, 전기작 코일을 갖다가 두게 되면, 이거는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왜 이제 주로 이제 회전 계좌형을 주로 쓰느냐, 이 두 가지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왜 이걸 더 쓰느냐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둘 다 패러데이 이론에 다 맞죠. 패러데이 이론에 맞아가지고 전기작 코일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일을 세워두고 전기작 코일을 세워두고 자석을 돌리든지, 아니면 자석을 세워두고 전기작 코일을 돌리든지, 둘 다 상대적으로 이 코일이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갖다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패러데이 원리에 맞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코일에는 전기 에너지가 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 회전 계좌형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칠판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작 코일이겠죠.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될 그 코일이라는 이야기죠. 코일은 항상 이 면을 바라보라고 그랬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우리는 이 코일에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정지시켜 놓고, 즉 고정자에 둔다는 이야기죠. 정지시켜 놓고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석을 갖다가 이걸 갖다 이제 운동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갖다가 느끼게 되죠. 이 코일이요. 자, 그래서 이 코일에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요런 타입을 갖다가 이제 지금 물론 이거는 회전 운동이 아니라 왕복 운동을 시켰지만 경우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 그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갖다가 회전 계좌형을 하고 보시라는 이야기죠. 회전 계좌형. 코일이 서 있고 자석이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전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또 이런 타입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가 또 동일하게 이제 코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전기작 코일이죠. 네, 전기작 코일이고, 여기가 이제 자석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 정지해 두고, 이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이렇게 해도 이게 되죠. 이 코일을 통과하는 수직한 자기장의 크기는 거리가 서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죠? 통과하는 그 방향은 수직이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성립이 되죠. 이 코일은 자기 스스로, 얘가 정지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도 패러데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기자형이라고 보자고요. 전기자형. 즉, 얘가 회전하는 것이죠. 실제 여기서는 왕복 운동을 시켰지만 얘가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얘가 움직이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타입을 쓰더라도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다.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코일을 세워두고 자석을 움직이는 타입을 갖다가 우리는 동기 발전기에 적용할 때 이 타입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타입을 갖다가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회전 계좌형입니다. 자, 그러면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를 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제 3상의 동기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이제 소형의 발전기가 아니고, 동기 발전기가 우리 전력 계통에서 쓰는 주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 발전기들은 다 대형 발전기, 화력 발전소에 쓰는 발전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발전기 모두가 다 동기 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발전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자 3상의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자 본선은 이제 3상이 되는 거죠. A상, B상, C상에 이제 세조가 있는 거죠. 이 세조를 갖다가 배치할 때 어디다가 배치하는 게 구조적으로 더 안정할 것이냐라는 것도 보고, 어디다가 와인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자가 이제 3상이 되다 보니까 권선이 이제 세조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와인딩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안정한 쪽, 안정하게 권선할 수 있는 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파트보다는, 전기자 권선을 배치할 때 회전하는 파트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에다가 와인딩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3상 기기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동기 발전기는 3상 기기다 보니까 3상 발전기란 이야기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 권선에서 권선의 이제 배열과 결선이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 그 대형 발전기들의 이제 출력 전압을 보게 되면 이제 고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은 고전압이 돼요. 그럼 고전압이 되는 위치를 갖다가 회전하는 파트에다 두는 것이 절연에 유리할 거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절연에 유리할 거냐, 또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암만 해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하는 부분은 고정하는 부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정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연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전기자 권선을 갖다 고정자에다 배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발전기 출력 전압을 보게 되면 한 20kV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kV,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22kV,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고전압 클래스에 들어가죠. 그래서 절연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전압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자에다 전기자를 배치하는 게 유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좌 권선은 우리가 자석을 쓸 게 아니니까 계좌도 전원을 공급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그 전화번을 가지고 그 전류를 갖다 구동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전압의 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은 한 수백 볼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연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전압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전압이고, 한쪽은 이제 계좌 권선 쪽은 저전압이고,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 쪽은 고전압이다. 그러니까 고전압, 즉 절연에 하려면은 고전압 측인 전기자 권선을 갖다가 우리가 고정자에다 배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회전 계좌형을 갖다가 동기 발전기 주로 쓰는지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회전 계좌의 인출선이 두 가닥으로 슬링링 및 브러쉬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자, 회전 계좌를 쓰게 되면, 즉 계좌를 갖다가 회전체에다 두게 되면 결국 이제 이쪽으로 전기적이 연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닥수는 두 가닥만 필요한 거죠. 직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가닥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럴 때 뭐냐면 슬링링과 브러쉬 개수도 뭐냐면 두 개로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장치의 어떤 간단함도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3상의 전기자 권선을 갖다가 여기다가 감았다손 쳐요. 예,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다가 인출해내려면은 이제 몇 가닥이 이제, 이거 두 가닥이 아니죠. 몇 가닥이 이제 인출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Y결선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죠. 이 두 가닥 빠져나오는 것보다 훨씬 또 복잡해지게 되죠. 구조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또 그 다음에 슬림링 브러쉬 개수도 더 증가하는
슬립 브러쉬를 갖다 많이 쓴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쓰면 복잡해지는 거고, 단순하게 뭐냐면 회전 계좌여행을 하면 훨씬 구조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졌을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더 견고하게 제작이 가능한 거죠. 제작자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구조가 더 훨씬 복잡해지면 그만큼 조립성도 좋아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튼튼한 게 만들어지기 어렵죠. 특히 여기 회전하는 부분이요. 고속으로 회전할 거예요. 우리가 이극기 그러면 우리가 60Hz를 만들려면 거의 뭐 3600rpm, 초당으로 따지면 60rps로 돌아야 되잖아요. 초당 똑딱 할 때 60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사극기라고 해도, 우리 대용량 하면 이극기나 사극기니까, 여기라고 해도 1800rpm, 그 다음에 rps로 나타나더라도 30rps 이렇게 되는 거죠. 초당 30바퀴. 이렇게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고장날 가능성도 뭐 있는 거죠. 훨씬 더 있다고 봐야죠. 뭐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계좌형을 쓰게 되면 뭐 꼭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부가적으로 회전 계좌형을 갖다 쓰게 되면 회전체가 좀 더 무거워지죠. 여기서 이제 주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파트가 이제 회전체가 되기 때문에 철심 사용량이 암만 해도 많아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체가 좀 사이즈가 좀 커지는, 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회전체가 이제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회전체가 관성 자체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이제 과도 안정도가 향상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것을 굳이 뽑아보면 여러분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계좌를 갖다가 회전시키게 되면, 계좌가 이제 회전체가 되게 되면 자기장을 만드는 파트, 철심량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됩니다. 즉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거워졌을 때 장점은 계통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하가 급변했을 때도 과도 안정도를 갖다가 이제 향상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기 무한대 계통과 이제 발전기 동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일기 무한대 계통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식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발전기 동요 방정식, 또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운동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M은 이렇게 이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적 출력인데, 발전기 전기적 출력인데, 발전기 전기적 출력은 부하량에 맞춰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항상 이 두 개가 이제 맞아져 있는 거죠. 항상 이제 같은 상태이죠. 같은 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Hz를 원한다 그러면 이 기계적 입력량은 60rps로 회전할 수 있는 입력량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이야기예요. 60rps로 계속 회전시켜 줄 수 있는 입력량을 갖다가 맞춰준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등속도 운동. 얘 입장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터빈 입장에서는 60rp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부하랑 일정하게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게 가정을 하면 돼요. 이게 같으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우변 0이 되면 이것도 0이죠. 지금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dt분의 d세타는 이게 각속도죠. 각이 돌아가는 속도죠. 이걸 갖다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각속도를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같다 그러면 0이 되면 가속도가 0이면 뭐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 상태라고 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하가 이제 변하게 되죠. 뭐 증가하게 되거나 감소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게 돼서, 고장이 나는 것은 부하가 급변하는 거랑 이제 유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요게 이제 0이 안 되죠. 여기 0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가속이 되게 되죠. 근데 이 가속이 될 때 다시 이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안정도거든요. 계속 이제 이게
정상적인 안정한 일정한 속도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탈조됐다, 동기 탈조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라지든 느려지든 다시 뭐냐면 그 원속도로 또 다른 일정한 속도로 이제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을 따져주는 게 뭐냐면 이제 안정도,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도적인 순간적으로 뭐 안정된 상태까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다시 안정한지 안정하게 되지 못한지를 따져주는 것 갖다가 우리가 과도 안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회전체의 관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성 존수가 큰다라는 것은 뭐 가속을 갖다 어느 정도 억눌러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불안정으로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안정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회전 계좌형을 갖다가 동기 발전기에서 주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전 전기자형은 뭐 언제 쓰는 거냐, 약간 특수한 목적, 뭐 이와 같은 거에 해당되지 않는 뭐 소용량기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 계좌형, 뭐 단상을 만들 때는 회전 전기장을 쓰든 회전 계장을 쓰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것도 소용량기에서 쓸 때는 절연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통에 있는 발전기들은 다 대용량 발전, 최소한 중대용량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회전 계좌형을 채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